방금 전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3040 세대를 장관으로 기용하고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겠다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긴급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맥 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도 그러한 빈손수레였습니다. 586 의원의 용퇴도 그들의 결단에 맡겼고 2030 세대의 공천도 지도부가 공천 권력으로 선물을 주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득권을 해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공약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양한 신생 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서 민주주의를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비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제도 전반의 대개혁,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정치개혁 5대 공약입니다. 정치개혁 공약 첫째,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1만 원의 기본 정치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횟수만큼 추가로 제공합니다. 유권자는 이 기본 정치 후원금으로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에게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시는 민주주의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 후원금 제도는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세액 공제 제도가 있지만 10만 원까지는 후원금 전액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그 이상의 후원금은 소득 공제로 돌려받는 이 제도는 학생이나 주부,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소득세 과세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은 후원금을 내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정치 후원 참여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제공해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정치 후원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은 고소득층 유권자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를 상대로 정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원내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세금을 주는 국고보조금은 기성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생정당 등장을 가로막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은 신생정당의 등장을 도와 양당 체제의 혁파를 이끌 것입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506명까지 늘리겠습니다. 국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표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국회의원 1명당 약 10만 명의 국민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명의 의원이 국민 17만 명을 대리합니다. 총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1대1로 하여 253석 대 253석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필요도 인정하되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에 비례해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현 국회의원 세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면 의원수를 늘려도 재정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지역구 선거 당선자가 많아서 발생하는 초과 의석을 인정하고 의석 배분의 최소 기준을 현행 3%에서 전체 의석분의 1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사표를 없애 더 충실한 대의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거연합 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최근 칠레에 세계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후보를 낼 수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본래의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 시기에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 의회에 진출할 수 있으면 거대 정당에 흡수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이 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합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역구에는 각 정당이 개별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선거연합 명부를 만들어 공동 출마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거대 정당에 맞서느라 소수 정당은 후보 단일화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해 후보 단일화처럼 all or nothing을 피하고 대화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상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수기 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상설하여 국민 삶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수기 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수기의 제도화는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투표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 투표용지 및 선거 공보물에 시각 정보를 넣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겠습니다. 성평등 공천 제도를 도입해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공천할 때 특정한 성이 후보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 참여에서 연령 차별도 없애겠습니다. 청소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 금지 연령을 없애 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 삶을 위한 정치란 무엇입니까? 양당 후보들이 소확행이니 심쿵이니 하는 생활 밀착 공약을 내고 있지만 진짜 기득권은 전혀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를 깨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공약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당사자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구경꾼으로 머물지 맙시다. 누구나 나답게 사는 나라,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